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번 그 수사 방해 사건의 근본적인 책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국민 상식이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보는데, 우리 이종섭 증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대통령의 경로서를 전해 들었던 그 장군들의 증언, 그리고 그 사건 이천 및 회수 전후로 해서 대통령실의 관계자들, 그리고 국방부의 관계자, 심지어는 경찰 관계자들까지 전화가 정신없이 오가지 않습니까? 체계적으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그 수사 방해 책동이 이루어졌던 그 경위들, 그리고 장관이 신중하게 결정했을 수밖에 없는 수사 이첩 서류, 그 결재 하루 만에 대통령실에 전화를 받고 급하게 보류 지시를 내렸던 그 상황, 그리고 그 중요한 일을 급하게 지시부터 해놓고 나서 법무관리관을 불러서 타당성을 뒤늦게 묻는 이런 조치들, 그리고 8월 9일에 국방부 조사본부로 사건을 이첩시키는 결정을 하는데, 그날이 대통령의 휴가 복귀 다음 날이었던 이런 상황들, 이런 걸 보면은 결국은 증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정점에 있는 근본적인 책임의 근원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제가 됐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아니, 됐습니다. 동의하는지만 물으려고 제가 의견을 여쭙던 것인데, 어차피 뭐 증언도 않고 본인에게 유리하게 또는 대통령 보호에 유리하게 그 뭐 허위 진술을 할 것이 뻔한 거 아닙니까? 증인 선서는 알 때부터 거짓말을 작정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작정하고 온 것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본인의 부인한다는 그 입장, 그것만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1일 열린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는 국민적 관심사였던 만큼 국내 대다수 언론이 일제히 생중계했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였고, 심지어 일반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 방송은 실시간 생중계됐는데요. 하지만 유일하게 단 한 곳, 대한민국 국영방송사이자 공영방송사인 KBS만 유독 이 청문회를 중계하지 않았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는 게 두려웠던 걸까요? 자신들이 결국 이 정권의 어용 방송이며 애완견이자 나팔수라는 사실만 확인시켜 준 건데요. 더 얼마나 쪽팔려야 하는 걸까요? 이 무도하고 무지한 정권이 영원할 거라 생각하는 걸까요? 반드시 이 대가는 되돌려받게 될 겁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말이죠. KBS, 아니 박민 사장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이루어져 일방의 주장만 전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청문회를 방송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KBS 내부에서는 정권의 비위를 맞추지 말라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이분들 대부분이 핸드폰을 지금 다 훼손했습니다.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는 핸드폰에, 아이폰에 비밀번호까지도 공개를 했는데 그걸 포렌식이 안 나오도록 조작했다, 증거를 위조했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거든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지금 즉시 신병 처리돼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기한 사령관 거짓말하고 있죠. 모해 위증을 하면서도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종석 국방장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짓말하고 있고 핸드폰 위조하고 있고요. 구속사유입니다. 사법의 정의라는 게 누구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게 과연 국방장관이어서 삼성 장군이어서 구속도 못한다, 그럼 우리나라에 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방의 주장이었을까요?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 쏠린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지상파를 비롯해 TV조선 등 종편, YTN 같은 보도 전문 채널 가릴 것 없이 일제히 생중계에 나섰고, MBC 중계는 총 조회수 146만을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KBS만 예외였습니다. KBS TV 채널은 물론 유튜브에서도 청문회는 볼 수 없었는데요. 담당자들이 사전 준비를 마친 상태였지만 청문회 시작 직전 중계를 안 한다는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대신 KBS는 이 시각 인도 요가 행사 현장과 함께 폭염 상황 등을 전했는데요. KBS 담당 부서는 야당 단독으로 이루어져 일방 주장만을 전할 수 있고 증인도 일부만 나와 생중계를 안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당 단독 개최의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며 국회 상임위나 청문회는
여야 모두 참석해야 생중계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같은 지침은 지난 4일 KBS 담당 부서인 디지털 뉴스부의 단체 채팅방에 처음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일 최상병 특검법이 상정된 국회 법사위 회의 역시 국힘당만 불참한 가운데 열렸지만 KBS는 이를 생중계했는데요. 또 21일 청문회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이시원 대통령실 전 비서관 등 외압 의혹의 핵심 증인들이 모두 참석한 자리였는데도 KBS가 애써 외면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언론노조 KBS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단독 개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적 관심사를 알리는 게 공영방송의 의무가 아니냐며 정권과 여당의 비율을 맞춰줄 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입법 청문회를 봤습니다. 왜 KBS가 생중계하지 못했는지는 이 청문회를 통해 드러났는데요. 최상병 순직 외압 사건의 최종 범인이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이종섭 증인께 묻습니다. 예,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받으셨습니까? 통화하셨습니까? 어느 기간 말씀하시는 건지 통화한 적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느 전화를 말씀하시는 지 제가 위성군 의원이 예, 발언한 대로 똑같이 제가 읽어보는 겁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받으셨습니까? 통화하셨습니까? 여러 기간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통화 많이 했습니다. 예, 여러 차례 했습니다. 네. 그런데 작년 9월 4일 예결위 질의장에서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통화한 게 없습니다. 그때 그 질의 답변 분위기가 사단장 빼라고 하는 외압이라는 것이 핵심 주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인, 예, 증인 예, 본인이 말하면서도 본인이 부끄럽죠. 그렇지 않습니다. 구질구질하죠. 그래서 표현이 구차하죠. 정교하지 않다. 그 구차하죠. 인정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똑같이 유성근 의원의 질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받으셨습니까? 통화하셨습니까? 제가 지금 이종섭 답변. 이 건과 관련하여 통화한 게 없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답변한다면은 좀 달리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오해가 소지 있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 언론에 이미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종섭 증인, 예,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받으셨습니까? 통화하셨습니까? 이 건과 관련하여 통화한 게 없습니다. 앞으로 유명한 유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일국의 장관 하신 분이 너무너무 구차하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받으셨습니까? 통화하셨습니까? 네, 이 건과 관련해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통화한 게 없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통화해놓고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받으셨습니까? 통화하셨습니까? 이 건과 관련하여 통화한 게 없습니다. 이종섭 증인의 가오는 정직하지 말자 이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예. 네. 저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 표현이 정교하지 못할 자.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종섭 증인 가훈이 정직하지 말자 이건 아닐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발언을 해서 이렇게 비굴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